안녕하세요. 세상을 연결하는 방송 엔테나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이란 얘기입니다. 미국이랑 이란이 좀 분쟁이 있죠. 미국에서는 이란은 이제 제일 많이 그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원유인데, 원유를 수출을 해서 그걸로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끔, 원유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제재를 가했죠. 그 제재 때문에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좀 면제를 해줬거든요. 이제, 왜냐면 한꺼번에 그렇게 다 갑자기 이란 원유를 계속 이렇게 수입하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 중국, 뭐 터키, 인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란 원유를 갖고 오다가 갑자기 이란 원유 못 들어오게 하면 좀 심각한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란의 그 원유 수입을 할 수 있게끔 그래도 제재를 면제해 주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 면제해 준 국가들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고, 일본도 있고, 인도, 뭐 터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가들인데, 그런 국가들에게 제재 면제를 해줬던 것을 5월 달에 초에 그것을 처리하겠다. 그걸 다 없애버리겠다. 쉽게 말하면 이란 원유는 이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그래도 들어오게 해줬다가 이걸 못 들어오게끔 해버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만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석유 화학 제품들, 원유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이제 정제를 한 다음에 석유화학 제품들을 여러 가지 만드는데, 그런 제품들을 만들 때 이제 당연히 이란산 원유를 썼죠.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못 들어오게 하니까 당장에 그런 그 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제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그런 쪽 직종에 있는 계신 분들이나 그 산업 분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어떤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대체 원유를 어디 갖고 오든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모색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뭐 카타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좀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카타르도 쉽지가 않은 게, 이란산 원유를 이제 수입하지 못하게끔 하면서 거기 이란산 원유가 이제 흘러가는, 그 당연히 배로 가잖아요. 항로를 갖다가 막아버렸어요. 근데 카타르도 바로 옆에 있어서 카타르에서 원유를 수입해도 결국 거기가 막히기 때문에, 거길 봉쇄해버리기 때문에 카타르산 원유도 못 오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는, 분야에서는 카타르도 안 되고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막 정말 골머리 썩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쉬운 문제는 아니고, 뭐 그냥 뭐 외교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정을. 이란산 원유 수입이 많고 석유화학 계통에서는 뭐 원유를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정제하는 데 문제가 있대요. 그게 이제 정제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품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와서 정제를 할 때 문제가, 정제 계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 그 정제하는 그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설을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바꾼다든가 이런 엄청난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아무거나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란산 원유 대신에 곧바로 미국산 원유를 갖다 쓴다, 그게 쉽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뭐 갖다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란산 원유 정도랑 비슷한, 지금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그 정유를 할 수 있는 그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된, 어느 퀄리티 이상 정도 돼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기존 시설에. 그러니까 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봐달라, 뭐 이렇게 좀 더 해달라, 연장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란을 거의 뭐 악마시하기 때문에, 데블이죠, 데블. 그래서 북한과는 좀 다르죠. 북한은 그래도 뭐 친하게 지내고 있고 뭐 좋아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북한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이란은. 그래서 이란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그러면 문제의 당사자, 지금 우리는 뭐 그렇다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어서 다루는 거고, 또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데, 이란에서 과연 그 문제의 당사자인 이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 그러면 여기 뭐 미국에 대해서 정말 대드느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기사가 나오게 돼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한번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제목은 이거예요. Under the Gun, 이런 Reaches Out to Trump에서 어떤 압제 속에서 이란이 먼저 미국에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예요. 저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은 이란의 외교부 장관, 외무부 장관인데, 외무부 장관이 이제 미국한테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보냈습니다. 뭐 어쩔 수 없겠죠. 여러분은 해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란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 상황을 못 견디죠. 우선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첫 번째 보면 이제 이란이 이런 공격적인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 그랬을 때 결국은 오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제안을 한 거죠. 제안했는데 구속된 이란이 석방해주겠다가 제안은 아니고요. 저게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미국인을 석방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네, 구속된 미국인을 이란에 미국인이 구속돼 있는데 그 미국인을 석방해주겠다. 라고 먼저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란도 야, 그 대신에 너희도 미국에 있는 이란인 좀 석방해 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서로 해주고 서로 이제 등가 교환 식으로 해서 구속된 이란인 또 구속된 미국인을 서로 석방해 주는 걸로 먼저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고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제안을 먼저 했어요. 그 제안 누가 했냐? 이란이 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란이 계속 이제 거부하고 뭐 트럼프랑 얘기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먼저 얘기를 먼저 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러면 이런 협상을 하게 됐냐? 협상하게 된 이유는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선거 캠프 이제 지금 2020년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기간으로 따지면 뭐 한 1년 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캠페인이 들어가는데 그런 캠페인에 돌입했을 때 트럼프한테는 뭔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좋아하는 그리고 미국인들이 좀 열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속된 미국인이 뭐가 석방되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좀 많이 그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구속된 뭐 누가 석방됐다 오토 원비라든가 이런 석방됐다 하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그것이 이슈가 확 되기 때문에 구속된 미국인이 이란에서 석방이 됐다 그러면 와 트럼프 대통령 역시 너는 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선거 캠페인 할 때 선거 운동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런 면에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 그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얘기한 이유는 지금 선거 캠페인 중이다. 선거 캠페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는 계산 속에서 지금 이것을 제안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충분히 의미 있죠. 그리고 이제 항상 그렇지만 뭐 아무것도 얘기 안 하는 것보다 서로 이제 뭐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런 것보다 뭔가라도 어쨌든 앉혀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 싫어 이렇더라도 싫어 난 안 받을래. 야 이란 너희랑 만약 그거 갖고는 안 되겠어. 뭐 이렇게라도 어쨌든 뭐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란의 경제 위기예요. 저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이번 연도에만 6%가 지금 떨어졌고요. 경제 비율이 수출이나 수입이나 어떤 경제 역량을 따졌을 때 이제 6%가 떨어졌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50%가 올라갔대요. 인플레이션 50%면 굉장히 심각한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란의 석유 수출이 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핵 협상을 철회한 이후에 핵 협상 이제 이란과의 오바마가 했었던 이란 핵 협상이 있잖아요. 그걸 철회한 이후에 지금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이란의 석유 수출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정도만 봐도 이란이 얼마큼 심각한 지금 경제 위기에 봉착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힘들어서 진짜 울고 싶을 겁니다. 울고 싶을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트럼프도 그렇지만 트럼프 자체가 본인이 뭘 좋아하냐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3자 간 협상, 4자 간 협상, 6자 협상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이 껴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게 막 거기서 협상한다 이런 건 의미는 아니 거기에 과시할 수는 있는데 협상은 항상 1대1 좋아하시죠. FTA라든가 FTA도 뭐
한미 FTA, 뭐 한일 FTA, 뭐 한중 FTA 이런 식으로 이제 FTA도 항상 1대1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아는 거죠, 이란이. 그래서 곧바로 트럼프랑 직접 얘기할 수 있는. 트럼프가 이 미국인 이제 구속된 미국인 석방해 준다 그러면 곧바로 그거 괜찮네. 야, 1대1로 얘기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1대1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란에서 이거 트럼프랑 무조건 1대1로 트럼프랑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뭐 이미 뭐 여러 가지에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증명이 된 거라서 트럼프가 직접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물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주랑 중요한 건 이런 것 가지고도 절대 heart and mind가 바뀌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뀌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변수가 필요한데 좀 약간 이게 지금 이거 말한 분은 외무부 장관이거든요. 외무부 장관이니까 실제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 성에는 안 찰 거예요. 뭐 아무래도 이제 최고 정상이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좀 모르는데 그리고 또 중재하는 분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번에 제목에 적었듯이 문 대통령 같은 분이 없으면 절대 쉽게 성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이런 것을 정말 고민하고 있다면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협상가 그걸 중간에 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그 나라를 끼든가.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냥 이란이 외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 딜을 했다? 뭐 딜을 걸었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넙죽 받고 그래 뭐 이제 너희는 참 그래도 너희도 미래가 보장돼 있고 앞으로 앞일이 앞에 경제 발전할 수 있고 나랑 친하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왜?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있어야 돼요. 힘듭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트럼프의 성격 이용한 건데 약간 이 자리프라고 하는 분은 여기서 이제 누구냐? 자리프는 그 외무부 장관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리프가 생각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거 지금 대화를 그 인질 교환으로 대화를 먼저 시작하게 되면 어쨌든 트럼프의 허영심을 자극할 수 있다. 뭔가 새로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것을 뭐해서 이제 갖고 왔냐면 북한과 트럼프의 대화도 실제로는 서로 막 뭐 핵 버튼이 크다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이러면서 막 서로 위협과 막 로켓맨이든 아니면 뭐 독재자든 미친 개든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욕을 막 남발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돼서 갑작스럽게 둘이 사이가 만나게 되고 뭐 그 협상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먼저 미끼를 던진다는 차원에서 이란에서 외무부 장관이 인질 교환을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쉽게 보면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투자다. 결국 여기서 제가 이제 봤었던 거는 뭐냐면 얘네들 이란이 생각하는 건 우리도 북한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북한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쉽게 될 수 없다. 쉽게 되기는 되게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되려면 그분이 계셔야 돼요. 뭔가 아니면 누가 중재하는 국가라든가 아니면 중재하는 데에서 진심 어린 진짜 이란의 편에 서서 이란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란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또는 국가를 찾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죠.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으면 솔직히 힘들었어요. 그게 다 아시잖아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뭐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